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 일본판에서 다룬 기고문인데요. 사회 언어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K-팝의 확산과 한국어가 갖는 가치에 대한 미국 언어학자의 칼럼이 일본에 전해졌군요. 앞으로 한국어가 미칠 강력한 힘과 미래 언어로서의 의미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를 대하는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내용과 반응 차례로 보겠습니다. 1950년대 들어 급부상한 로큰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뒤 세계 질서를 확립한 미국과 영국에서 나온 새로운 소리였다. 이는 새롭기만 한 게 아니었다. 기성세대의 보수성에 대한 저항의 기운이 역력했다. 텔레비전이 보급되고 음반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많은 이들이 손쉽게 음악을 접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빠른 확산에 기여했다. 미국과 영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대중음악 산업이 자리를 잡아갔고 로큰롤은 패권의 선두를 차지했다. 로큰롤의 언어는 다름 아닌 영어였다. 이를 기반으로 대중음악을 비롯한 대중문화 전반에 영어는 물론 영어권 문화가 깊이 침투했다. 비영어권 국가에서는 영어권에서 유행하는 대중음악 스타일이 인기를 끌었다. K-팝은 오래전 로큰롤이 그랬듯이 급속도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그런데 이들의 언어는 어떨까?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 가사는 드물다. 세계를 휩쓸고 있는 BTS의 노래만 봐도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쓴 가사가 많다. BTS 이전에 폭발적인 히트를 기록한 싸이의 강남스타일 역시 한국어 가사에 영어 가사가 포함되어 있다. 언어를 섞어 쓰는 방식도 노래마다 다르다. 한국어 문장에 영어 단어를 쓰기도 하고 어떤 노래는 그 반대다.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바꿔 부르기도 하고 후렴구나 소위 떼창 부분만 영어 가사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구성한 K-팝의 언어를 통해 세계 인류는 역사상 최초로 앞다퉈 한국어를 듣고 있는 중이다. 10년 전만 해도 아시아의 작은 나라 언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한국어는 어느덧 영어와 더불어 대중음악의 대표 언어가 되었다. 오래전 로큰롤이 그랬듯 새로운 음악에는 기성세대의 보수성에 대한 저항의식이 담기곤 한다. K-팝을 통해 울려 퍼지고 있는 한국어는 그 자체로 오랜 세월 대중음악계의 패권을 장악해온 영어에 대한 반격처럼으로도 보인다. 미국에 사는 나 역시 BTS의 활동 모습을 자주 본다. 해외 매체와 인터뷰하거나 홍보 영상 등에서 주로 말을 하는 사람은 리더인 RM이고 다른 멤버들은 간단한 인사와 농담에 그칠 때가 종종 있다. 하나같이 모두 개성이 강하다. 원어민을 모방하는 것도 아니면서 한국식 발음도 아니다. 짧은 문장 몇 개의 단어를 쓰기도 하고 한국어로 말하기도 한다. 웃음과 몸짓도 매우 화려하다. 싸이는 인터뷰할 때마다 매우 유창한 영어를 썼지만 BTS는 마치 K-팝의 언어로 유쾌한 쇼를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한 걸까? 2010년대 영어에 대한 태도 변화에서 가늠할 수 있다. 미국 유학생 출신 싸이가 영어를 잘하는 건 당연하다. BTS는 멤버 중 누구도 해외 유학 경험이 없다. RM은 한국에서 취미로 영어를 배웠다. 나머지 멤버들은 편한 마음으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영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자신들의 활동의 핵심이 음악과 춤이기 때문에 유창한 영어로 말하는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K-팝의 언어를 쓰는 것이 브랜드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 그들의 K-팝의 언어를 듣고 있노라면 대중문화의 패권을 영원히 차지할 것처럼 기세등등했던 영어의 힘이 약화된 것마저 느낀다. 한국어에서 파생했지만 오로지 한국어만은 아닌 다른 언어를 쉽게 수용함으로써 등장한 혼합 언어가 대중문화의 새로운 승자로 등장하는 모습이다. 민족과 인종, 젠더의 구분이 희미해지는 오늘날에 잘 어울리는 미래 언어다. K-팝이 지금보다 더 대중문화 전반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대중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하는 걸 넘어 새로운 언어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미래 언어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 보실까요?
국책으로 한자를 버리고 국민이 한자를 잊어버린 형국, 자기 이름의 한자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한글에서 바로 한자를 떠올릴 수 없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뉴스에서 보도되었지요. 단일 언어로서 회화, 문장을 사용하는데 큰 결함이 있는 상태인데 타국의 언어 및 기타를 혼합한 새로운 언어라는 것이 성립되어 전 세계에 유포되어 간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집중된 투자와 SNS의 남용에 따른 유례 없는 판매 방법일 것입니다. 음악의 내용물이 진보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K-팝을 보면 90년대의 골방 붐이 생각난다. 아마추어들의 모두 비슷한 곡이 잇따라 히트를 치며 엄청난 기세로 소비됐다. 골방 시대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기세였다. 근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국가가 지원하는 국영 엔터테인먼트니까요. 명백한 자기만족 기사는 수준이 낮다는 걸 드러내는 거니까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언제부터 세계 대중음악의 대표 언어가 됐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한국인 뿐. 한국어는 귀에 거슬리고 한글은 아름답지가 않아. 수출대국이지. 그럼 수출처 언어로 설명서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출처의 언어로 노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원래 K-팝이라는 호칭이 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일본 음악을 J-팝이라고 호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 음악이 K-팝으로 불리게 된 건 2010년대 이후에요. 유사품 같아요. 기고하신 분, 사진을 보니 그리 젊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미국에 살고 있다는데 확실히 K-팝이 음악의 한 장르가 되었다는 것은 세대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전체는 조금 비약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50년도 더 전에 모두 일본어 가사로 빌보드 핫백 1위를 차지했던 사카모토 큐는 위대하네요. 그리고 지금 세계 대중음악에서 영어를 능가하고 있는 것은 중남미계의 스페니쉬네요. 미국 빌보드 공식 음악 장르 항목에는 K-팝이 추가되어 있다. 팝, 힙합, R&B, 댄스, 컨트리, 라틴, 록, K-팝이다. 모르는 사이에 BTS나 블랙핑크 등의 활약으로 세계의 대중음악 중 하나의 장르로 진화한 것이다. SNS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팬을 늘린 것이 하나의 요인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제대로 된 음악 퀄리티의 토양이 뛰어나지 않으면 미국 빌보드 같은 큰 곳에서 그냥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돌쇠 한마디. 한글과 융합된 한류의 힘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국책이라며 폄하하고 있는 그들은 결국 멀찍이 구경만 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